자, 공수처 사건이 접수된 게 966건 정도래요.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27일까지가 966건이었으니까 거의 1000건에 육박하는데 그중 건수 중에 검사에 관련된 게 42%라는 거야.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이야, 진짜 이문정 검사에 해안이 있다. 황금어장. 그러니까 우리는 술접대 받은 검사 이렇게 예. 몇 사람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미 접수된 사건만 42%면 거의 400건 정도가 검사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증만 가지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형사 사건이나 이제 굉장히 이게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어떤 민사 사건도 검찰이 개입되면 뭔가 이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딱 개입만 되면은 순식간에 해결돼 버리는 이제 그런 그 지켜본 사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다 공수처로 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으니까. 무고로. 예, 근데 물증이 있는 사람들, 증거나 증인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게 공수처에 고발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400건이 넘는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거기에 200건이 판사 관계된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치면 거의 64% 정도. 600건이 넘는 거네요. 근데 웃긴 게 지금 피고발인이 불쌍한 경우가 25%로 246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도 검사가 다수 차지하지 않을까. 절반 봅니다, 절반. 네. 예. 당했는데 검사 이름을 몰라. 예, 그렇죠. 이런 케이스. 네. 왜 그 우리가 가장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검사들 기소율 있죠. 범죄에 연루된 검사들 기소율이 그때 1.3%인가? 아니 성범죄 검사 기소율이 다 합쳐갖고 0.13이 안 됐었죠. 1이 안 된다고. 1%도 네. 안 됐어요. 일반인이 그 기소율이 얼마나 그랬지? 그때 한 거의 6배가 더 90% 많았어. 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가 하나 생김으로써 검사들이 어찌됐건 엄청나게 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생각해봐요. 공수처라는 데서 내 사건을 접수해 있지 않을까? 라는 검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검사들은 내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뇌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현주 변호사가 저 책에서 써놨거든요. 진짜 황금어장이 많네. 그러면 뭐야? 검찰에는 진정해봤자 수사도 안 할 거라서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숨을 죽이고 참고 있던 사람들이 공수처가 생기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몰려가서 지금 여기다가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나 공안 담당했던 그 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보면 그러니까 일반 그 수사 부서에 있는 그러니까 형사나 이제 일반 그 경제사범 다루는 이쪽의 검사들 엄청 친절합니다. 진짜 친절해요. 친절하고 정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잘 못 알아들으면은 몇 번이고 다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게 억울한 일이 당하는 건 대부분 그러니까 그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특수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공안부서나 정치 자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 특수부 공안부 쪽 검사들의 전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 삐딱한 자세로 이렇게 네가 여기서 까불어봤자 너는 내 밥이야 뭐 이런 분위기를 술술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특수부 출신의 검사들이 지금 많이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지금 나 그 고발된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알아요. 정경심 교수 사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윤석열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사세행이 했는데 누구 했냐면 그거 증거 조작해가지고 USB, IP 조작 이것도 고발됐거든요. 예. 근데 그 고발된 숫자들 지금 검사가 42.2% 408건, 판사가 21.4% 207건, 도합 판검사 합친 게 63.7%인데 피고발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부장,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고영권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제2부장,
이 사람도 고발됐습니다. 여기 지금 고발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요즘 그 사생 열심히 하시던데 조금 더 해주시고요. 네, 검찰에서도 나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 가지고도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하는 예, 것들이 다 예. 검찰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검찰 발 언론의 대서특필이기 때문에. 또 오늘 고발된 사람도 있습니다. 조남관, 이정섭, 김준수, 문홍성. 이유는 공수처 그 김학의 사건이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뭐 수원지검에 갔다가 만다. 뭐 여기 피의사실 유포했던 이 사람 또 고발당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 김준수 수원지검 1차장 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 이렇게 고발당했는데 아무튼 검찰이 아닌 곳에 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또는 고소할 수 있는 조치가 생겼다는 게 행복하네요, 아주. 근데 그 아직은 공수처 조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접수된 사건만 1000건이 넘게 될 텐데 그 1000건을 어느 세월에 이런 걱정이 되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은 공수처의 규모를 검찰하고 맞바꾸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네요. 지금 검찰총장 후보군에 화제가 된 게 한동훈과 이문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려면 당신 관련해서 이렇게 검증하잖아요. 인사검증을 해야죠. 인사검증하는데 동의서를 보낸대요. 그 동의서에 수락한 사람만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야. 한동훈은 거절했다고 그러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어차피 안 되기도 하겠지만 아직 그 휴대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거절했나 보네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드러날 뭐가 수 있는 드러날까 뭔가가 봐서라도 당연히 검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비밀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검증 받아도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생각보다 쫄보라서 좀 실망스럽네요. 네. 그리고 이문정 검사는 동의를 했다 그러는데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죠. 이문정 같이 파격적인 기수를 완전히 넘어서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검찰이 개혁된다라고 하는 한 시각하고 이문정은 너무 기수를 파괴하는 거라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두 시각이 있지만 이문정이 이 두 시각도 이문정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들은 없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두 시각이지만 만약에 이문정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 비리하고는 담쌓고 산다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김학의 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로 이걸로 검찰총장이 못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이성윤한테 집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은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렇게 기소하면 안 될 거야라는 시각을 갖고 이문정을 미는 순간 조남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게 만들려고 화력을 집중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성 있다. 현실성 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을 우리가 지난번 이제 야수님이 섬 같은 사람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비리를 담쌓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언론과 또 총동원해가지고 이 청렴한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또 엄청나게 하겠죠. 뭐 하나만 야 청렴하다더니 길 가다가 껌 씹고 그냥 뱉었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뒤집어 낼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막 대서특필해서 때리면은 뭔가 되게 커 보이고 그런 식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제 4명을 추스려내는 거죠. 추려내는 건데 그 4명 중에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안 들어간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고 봐요. 그게 진짜 그 인사추천위원들이 진짜 정치적으로 그 어떤 편향적으로 움직인 건 증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10명 중에 4명을 고르는데 그 전통적으로 검찰의 관례상 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중앙지검장까지 간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거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져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박범계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을 마지막에 추천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을 추천을 하든 안 하든 언론은 지금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언론이 야 박범계 잘했다, 앞으로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쓸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고 뜯는 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성윤이든 아니든 무조건 지금보다 더 물고 뜯으면 뜯었지 얌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협조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성윤이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4명 안에는 이성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은 박범계 장관이 딱 칼을 움켜쥐고 딱 이성윤 지검장을 찍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언론들 보면은 저쪽 특히 그 친검찰 쪽 언론들 보면은 처음부터 이성윤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분위기를 몰아가던데, 흠집내기 해서 조금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윤석열 일파와 그런 대로 가장 잘 싸워줄 사람은 이성윤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이성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성윤이 그만큼 당해왔다는 것은 윤석열 특수부 애들의 결의 아닌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조남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성윤이 안 되면 사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패배감이 훨씬 커집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논란이 있더라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세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누가 되건 간에 흠집 내기는 똑같을 테니까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검찰총장 지명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번이 정말 후보가 누구인지까지 우리가 이 공무원들을 다 알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검찰총장은 직선제로 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면은 모든 후보들이 아우팅 되면서 다 까일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원하는 사람을 찍을 수가 있겠죠. 네. 네. 하긴 그렇다. 윤석열 효과잖아. 검찰총장이 중요해져가지고 이 다 알게 돼버렸어. 얘는 어떤 성향이고 우리가 알게 돼. 우리는 거의 법 전문가가 돼버렸지 뭐. 아군이네요. 사실 우리 방송에 변호사가 필요 없잖아. 아, 그래서 정변이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가요? 닮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